안녕하세요. 의학 관련 다양한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DP 초대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면역항암제, 알레르기 치료제 등 다양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지아이노베이션의 고영준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아이노베이션에서 임상전략중개 부분장 맡고 있는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아이노베이션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아이노베이션 현재 임상 단계 3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로는 지아101, 지아102가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치료제 지아301이 한국에서 임상 1B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지아301의 일본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는데요. 대사면역항암제 지아108의 임상 진입도 올해 중반쯤 앞두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쭉 들어보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들이 많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먼저 지아101하고 102 먼저 소개드리면은 그 두 개의 물질이 약간 형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아101하고 지아101은 모두 윗부분에 CD80이라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달려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면역관문 억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나 종양세포를 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아랫부분에는 인터로킨2 변이체를 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개 물질의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아101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아미노산 변이체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로킨2 리셉터 알파 수용체 결합력을 약간 남겨둔 반면에 지아102 같은 경우는 그 알파 수용체 결합력을 완전히 없애놓은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논쟁이 있긴 한데 이 인터로킨2 리셉터 알파 수용체 결합력을 남겨놓는 게 좋은지 없애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행히 이제 두 개의 약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을 가지고 어떤 적응증이 해당 약물에 적합한지 현재 임상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상으로 지아101A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파이프라인 또 하나 있는데 그 해당 물질은 지아101의 약간 개선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물질도 여전히 저희 같이 이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사면역 항암제인 지아108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에는 그 대사면역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는 CD73 항체를 달고 있고요. 꼬리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인터로킨2 변이체를 달아서 저희가 이제 대사면역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뭐 경쟁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올레클루맙 같은 경우가 현재 그 CD73 항체를 가지고 임상 3상을 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맙이라는 회사에서도 해당 CD73 항체랑 이제 다른 면역항암제랑 병용을 통해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다양한 정말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단기간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었던 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그 GI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중역합 단백질 제작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저비용, 고효율의 하이스루프 시스템으로 다양한 물질을 아주 단기간에 제작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백질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DMO 회사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절반 정도의 시간 그리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한 3, 4개월 내에 실험실 수준에서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단백질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GR102,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이라고 조금 불려지고 있죠. GR102가 기존 면역항암제들과의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기존의 그 키트로다나 옵디보 같은 면역항암제들이 이제 다양한 적응증에 승인받으면서 현재 거의 그 시장 규모가 5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임상 결과를 분석해 보면 환자 몸속에 림프구가 부족하게 되면은 해당 이제 비싼 아무리 좋은 면역항암제를 맞더라도 반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림프구 증식을 통해서 그런 이제 면역항암제들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거기에 사용됐던 대표적인 약물이 인터로킨2, IL2라고 불리는 약물입니다.
해당 IL-2는 이미 1992년에 프로류킨이라는 상품명으로 승인이 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독성이나 낮은 반응률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되기가 약간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반감기를 늘린 형태의 폐기로 IL-2, 보통 이제 2세대 IL-2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인터루킨-2의 개발들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졌었죠. 대표적으로 BMS나 사노피가 그러한 개발들을 이제 주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2세대 IL-2, 폐기로 IL-2도 역시나 이제 독성이나 미미한 반응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형태 3세대 인터루킨-2, 3세대 IL-2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GI101이나 102 같은 면역 항암제도 이제 면역세포 표적형 또는 이제 암세포 표적형의 이제 제3세대 IL-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개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임상 1, 2상 결과를 보게 되면은 GI102 같은 경우는 기존 면역항암제 불응한 남중, 특히나 이제 흑색종 환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음에 치료제로 이제 면역항암제를 맞고 불응하시면은 저희 임상에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보게 되면은 저희 102 약물을 맞으시게 되면은 그 환자분들 몸속에 NK 세포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T 세포도 많이 늘어나면서 반응률이 되게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의 뭐 2세대 인터루킨 개발사나 최근 경쟁하고 있는 3세대 인터루킨 개발사 대비해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좋은 임상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임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 주신 GI102를 지금 정맥 주사 형태가 아닌 피하 주사, 그 SC 제형으로도 좀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임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GI102 피하 주사 제형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 제형 대비해서 생체 이용률 BA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그게 한 60%에 이를 정도로 되게 우수한 약동학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는 그 자체 공정 개발 노하우를 통해서 피하 주사 제형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요. 이러한 제형 변경에 따른 로열티 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회사 입장에서 되게 우수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근에 그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들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승인받은 약물들도 있고요. 따라서 GI102의 피하 주사 제형이 잘 개발된다면 이러한 블록버스터 약물들과 시너지 효과, 투약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GI102 피하 주사 제형 임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용량 증량기를 모든 종류의 고형암 대상으로 거치게 되게 되고요. 거기서 임상 이상 용량이 결정되게 되면은 이제 용량 확장기를 통해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고형암 환자들 대상으로 용량 확장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맥 주사 제형도 같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맥 주사 제형에서는 저희가 화학 항암제나 또 다른 면역 항암제랑 병용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맥 주사 제형 그 병용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피하 주사 제형 임상에 반영해서 저희가 임상을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네. 요새 이중특이항체가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에서 되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되게 임상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 역시 CD73과 인터루킨 2를 동시 타깃하는 대사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사 면역 항암제가 좀 무엇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대사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암세포의 대사 활동을 방해해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일종의 항암제 일종인데요. 대사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표적하고 있는 CD73 같은 경우는 AT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TP가 면역 대사를 억제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으로 변경되는 거를 이제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데노신 생성에 따라서 우리 몸속의 T세포의 기능 또한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CD73의 기능을 억제를 함으로써 T세포의 면역 반응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려가지고 저희가 CD73 항체에다가 인터루킨2를 결합한 GI108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CD73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글로벌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올레클로마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맵이라는 회사에서도 CD73 항체를 가지고 현재 PD-1 항체랑 병용으로 해서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GI108도 이런 CD73 항체를 이용한 다음에
저희가 가진 인터로킨-2랑 결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CD73과 인터로킨-2를 동시에 타깃하는 치료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GR108이 지금 4세대 치료제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 기전의 좀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중융합 단백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T세포를 표적하기도 하고 NK세포를 표적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인터로킨-2 같은 사이토카인류들은 효과는 좋은데 독성이 너무 세서 임상에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 약물로 개발하기도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로킨-2의 경우에 그 독성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변이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변이체를 만들게 되면 반대로 약효는 떨어지는 이제 반대급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바이오마커를 표적하는 저희 GR108과 같은 전략을 쓰게 되면은 CD73 제어를 통해서 아데노신 생성을 억제하고 거기에 더해서 인터로킨-2 자극을 통해서 T세포나 NK세포의 면역세포의 재활성화는 다시 얻게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이제 두 개의 표적이 면역세포에 동시에 발현하게 되면은 저희가 두 개의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표적했을 때 이러한 면역세포의 재활성화 반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10배 이상 증폭되게 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 개의 약물을 병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중융합 단백질 형태로 연결해 놓는 것이 이런 형태로 이제 환자들한테 투약하는 것이 훨씬 항암 치료제로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GR108만 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 좀 무엇일까요? CD73 같은 경우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CD8 양성 T세포에 주로 많이 발현하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CD8 양성 T세포가 또 인터로킨-2 수용체도 같이 많이 발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GR108을 투약하게 되면은 이러한 항암작용을 하는 CD8 양성 T세포의 재활성화를 폭발적으로 10배 이상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항암 효과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CD8 양성 T세포 외에도 암세포에도 CD73이 되게 많이 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GR108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대부분의 약물이 CD8 양성 T세포나 암세포에 가서 작용하게 되고 기타 나머지 정상 조직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그 2세대 다른 타 약물의 그 인터로킨-2 제제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환자분들이 투약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제 최근에는 항암제들을 단순히 하나의 약물만 쓰기보다는 두 개, 세 개 약물을 많이 병용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러한 이제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항암제들하고 병용 투약에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병용요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업계 하드 중에 또 다른 게 좀 NK세포 치료제가 많이 좀 자리하고 있는데 GI 이노베이션에서도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GR101의 이제 NK세포 치료제 이제 병용요법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NK세포 치료제가 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열리면서 NK 세포 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포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랑 T 세포 치료제랑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T 세포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가지고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모든 T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NK 세포 같은 경우는 비정상 세포는 모두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모두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T세포 같은 경우는 PR에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 T세포를 기자님께 투약하면 뭔가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NK세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타인의 세포를 투약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대량 생산해서 이제 선반에다 쌓아놓고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환자 본인이 면역세포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타인의 건강한 면역세포, NK세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투약의 용이점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병용요법에 사용되는 게 이제 GI-셀의 NK 세포 치료제죠. 탑 NK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탑 NK 세포 치료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탑NK 같은 경우는 현재 50리터에서 200리터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배양 스케일을 이미 확보했고요. 특히 그 일반적으로 그 NK세포 배양에 필요한 먹이세포, 피더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 먹이세포 없이 배양에 성공했기 때문에 배양 과정 중에 이 NK세포가 탈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 아주 건강한 NK세포로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먹이세포, 피더셀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더셀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사용하거나 뭐 다른 이제 PBMC를 사용하거나 다른 세포를 혼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세포의 혼입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오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형태의 세포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탑NK 같은 경우는 유전자 도입 효율이 다른 NK 세포에 비해서 저희가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카티나 카NK 같은 이제 세포 치료제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카NK와 같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역요법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네. 살펴보면 좀 반응률이 좀 확인됐어요. 혈액암에서 완전 반응이 확인됐고 직장암에서 안정병변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GI101 같은 경우는 병역요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NK세포 치료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딱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체내 지속력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K세포 치료제는 T세포 치료제에 비해서 체내 지속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반복 투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임상 전임상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GI101이나 GI102 병용 투여에 의해서 NK세포 치료제의 체내 지속력이 다른 약물 병용에 비해서 훨씬 오래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항암 효과 지속력도 오래 갈 걸로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GI101, 102와 NK세포 치료제의 병용요법은 환자들한테 항암 효과 이득이 당연히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약 횟수, NK세포 치료제의 투약 횟수 또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도 충분히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NK세포 치료제랑 GI101 또는 GI102와의 병용에 되게 중점을 두고 현재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I102 역시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죠. 네. 칼티 치료제와 이제 병용요법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GI102와 칼티 치료제와 병용요법은 이제 혈액암을 네. 좀 타깃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무엇인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우선 현재 카티세포 치료제가 혈액암에 한정돼서 승인받아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임상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카티세포 치료제랑 GI102, 101을 병용 투약하기에 앞서 가지고 카티세포 치료제를 먼저 투약받은 혈액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유지요법으로 GI101 또는 GI102를 투약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달하는 되게 고가의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카티세포 치료제 투약받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환자는 그 치료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카티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분들을 분석해 보면은 투약받고 나서 카티세포 치료제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GI102, 102를 투약받게 되면 이러한 카티세포의 숫자를 다시 재증폭시켜줄 수 있는 기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카티세포 치료제의 항암 효과도 다시 살아나는 거를 이제 기대하고 저희가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전임상 결과를 통해서는 그러한 기전적인 장점은 충분히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GI101하고 102를 투약받는 것만으로도 5억에 달하는 카티세포 치료제를 다시 투약받는 것 같은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칼티 치료제가 아무튼 고용암 저항증 확보에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좀 병용요법이 고용암으로 확대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그 류필리셀이라고 종양 침투 림프구 치료제, 그러니까 TL 세포 치료제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그 치료제가 흑색종을 대상으로 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약할 때 근데 이제 야생형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이 좀 많고 효과가 약간 미미한 프로류킨이라는 약물을 병용해서 투약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이 그래서 승인은 받긴 했지만은 프로류킨 투약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효과도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전임상 결과 그 세포치료제 병용 파트너로서 프로류킨보다는 저희 GI101이나 GI102가 훨씬 우수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임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류필리셀이나 플루르킨이 고형암에서 승인받았듯이 저희 GI101이나 102하고도 뭔가 다른 세포 치료제랑 병행을 했을 때 충분히 고형암을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GI 이노베이션에 올해 목표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면역항암제 GI101 그리고 GI102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 이전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상 1, 2상 중간 결과가 상당히 좋은 항암 반응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서 직전에 말씀드렸던 CAR-T 치료제와의 병용 전임상 결과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술 이전에 꼭 이제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사면역항암제 GI108 또 이제 복수의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위한 논의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전 임직원이 모두 이제 기술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올 한해 GI 이노베이션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I 이노베이션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하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